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려운 이웃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무료급식소에 대한 후원은 계속 줄어 급식소들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달서구 송현일동이 한 달에 2번 운영하는 노인 전용 실버 카페가 어르신들의 복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무료급식소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TV 대구 방송 취재진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를 찾아봤더니 지급하는 급식 물량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몰려 서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 부진으로 후원은 크게 줄어 급식소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무료 급식소 자비의 집. 급식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급식을 받으려는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급식을 시작한 지 불과 20분 만에 준비된 음식이 동이나 늦게 온 사람들은 허탈하게 발길을 돌립니다. 예정된 물량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급식이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종료됐습니다. 이 급식소는 올 상반기까지 하루 평균 300명 정도 찾아오던 곳인데 최근에는 보통 400명에서 많게는 450명까지 늘어 포화 상태입니다. 서민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에도 부담될 정도로 물가가 올랐고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후원은 코로나 사태 이후 70% 가까이 급감해 급식소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작년하고 연초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 오시는 분들이 한 30에서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후원은 저희들이 뭐 백방으로 지금 민간 단체부터 협조를 하고 기업에도 이제 협조 공문도 보내시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 기존 후원하시는 분들이 한 30%에서 한 40% 정도밖에는 지금 유지를 안 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급식소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식재료는 물론 전기, 가스 요금까지 올라 대구 시내 모든 급식소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마저 긴축 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들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힘든 이웃을 돌아보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나눔의 행렬이 늘어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봉사단체가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이웃 500명에게 짜장면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물가에 모두가 어렵지만 추석을 앞두고 정성이 담긴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중구의 한 복지관 앞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준비한 한 끼 식사를 하러 온 분들입니다. 이웃을 위한 정성이 담긴 식사에 연신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노인들 이래 불러 앉아가지고 이런 뭐또 맛있는 걸 대접하고 이래 하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 점이 너무 고마웠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모입니까? 그럼 모여가지고 한 그릇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니 참 기분이 좋네요. 이게 밥한가리라는 게 어찌 보면 행가에 안고 다니는 것 같이 보여도 한 그릇이 힘이 되는 겁니다. 밥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쪽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짜장면 만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준비한 식사는 500인분. 지난해에도 같은 봉사를 했었지만 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20% 정도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같이 한 봉사단체들이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은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여러 단체들과 함께 저희가 모든 그 일심동체를 이제 모아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봉사의 장을 만들 수 있었는 것 같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마련된 무료 급식 행사. 따뜻한 식사만큼이나 따뜻한 정이 오간 자리였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달서구 송현 일동에 있는 노인 전용 실버 카페가 어르신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커피와 음료를 단돈 500원에 마실 수 있고 무엇보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이 카페가 문을 여는 날이면 북새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동 어느 골목의 작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자세히 보니 이용객들의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달서구 송현일동 실버 카페 머라카노입니다. 진짜 이 여우 카페라 하는 게 잘생겼다 싶은 마음 들고요. 야, 우리 나이 들으니 정말로 서글프다. 좀 더 젊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카페 머라카노는 한 달에 이틀, 그러니까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만 문을 엽니다. 평소에는 일반 카페로 운영되다가 이날만큼은 공공형 실버 카페로 변모합니다. 어르신들의 주머니 사정을 감안해 실버 카페의 모든 커피와 음료, 다과 가격은 단돈 500원. 나머지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전해 줍니다. 동네 분여회와 통우회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서빙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없습니다. 이런 데를 앞으로 계속 권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시니어 되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가 이야기도 하고 또 서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 안 그러면 생활에 대한 건강 이야기 이런 좋은 걸 나눠줬으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송현일동 실버 카페는 지난 6월 달서구 지역복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특화 단기 사업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노인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재능 기부를 통해 키오스크나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대한 정보도 제공해주고 또한 생활의 여유와 그다음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고 아쉽게도 송현일동 실버 카페는 오는 10월 넷째 주 월요일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됩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내년에도 동네에서 머라카노의 문이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8개 탈춤이 한국의 탈춤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가운데 예천 청단노름도 포함됐는데요. 예천박물관이 세계유산 등재 후 첫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꿩의 털로 장식한 커다란 부채로 잡기와 애군을 쫓아냅니다. 주술적이고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춤사위. 동서남북 네 방위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관장하는 수호신이 마을에 닥쳐올 애군을 막고 풍년 농사를 기원합니다. 키로 만든 탈은 청단노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둘이가 강대가 서로 나와갖고 동서남북의 악기를 쫓아내는 마당이고 두 번째 주지 마당이고 그다음 지형 강대는 우리들이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곡식을 가보는 키에서 만들어 갖고 거기 이제 키탈로 해가지고 탈노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천박물관이 청단노름을 포함한 한국의 탈춤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탈춤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까지 과정을 보여주는 상장과 인정서, 협약서는 물론 청단노름에 등장하는 탈과 소품, 복식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단노름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데 힘써온 사람들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상도 담았습니다. 전승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보존에서도 전승 과정에서 놓치고 또 다른 것들이 결합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전승하자라는 의지가 보존의 차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대사 없이 동작만으로 풍자와 해학, 주술과 의례적 의미를 전달하는 예천 청단노름. 박물관은 인류 무형유산으로 원형의 가치를 계승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젊은 층에서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삼배하면 안동포라고 부를 정도로 삼배 생산지로 유명했지만 생활 양식이 바뀌고 화학섬유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졌는데요.
여전히 안동포 짝에 맥을 잇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LG 헬로비전 이하영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생산된 대마를 쪄낸 뒤 겉껍질을 벗겨냅니다. 이가 다를 정도로 수천 수만 번의 삶 삶기. 이골이 난다는 표현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날실이 끊어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풀을 먹이는 배 메기까지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 실 한 올 한 올의 첫 번째 과정부터 13번의 과정까지 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이 실을 쉽게 말씀드리면 풀껍질이잖아요. 풀껍질에서 이 섬유질을 뽑아서 옷감을 만들어서 여름에 우리 최고의 옷감으로 만들어서 입으셨다는 거 정말로요 신기해요 정말. 삶의 애환이 담긴 길쌈은 손에서 손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졌습니다. 힘이 드는데 뭔데 일단 그거 먹고 사니까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드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 이렇게 배웠는데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말하자면 생냉이 무삼 익냉이 원래 생냉이 익냉이 무삼 이랬거든요. 그 이제 전 과정을 제가 다 할 줄 알고. 예로부터 여름철 옷감으로 많이 사용됐던 삼배. 그중에서도 안동포는 안동에서 생산된 삼배로 품질이 좋아 명성이 높았고 임하면 금소리는 마을 전체가 국가무형문화재 삼배짜기 보유단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 금소마을이 2019년 12월 31일 날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승하기 위해서 매주 2회에 걸쳐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안동포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마다 안동포로 만든 브로치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안동포를 널리 보급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올 한 올, 한 가닥 한 가닥에 정성을 담은 안동포. 점점 수요가 줄고 기술 보유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안동포 짜기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와룡산에 해맞이 전망 데크가 조성됩니다. 성서권역 주민들을 위한 주민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룡산은 대구 서구와 달서구, 달성군을 알파벳 U자 모양으로 걸쳐 있습니다. 해발 300m 정도 되는 나지막한 야산으로 사람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왕래가 잦은 곳이지만 달서구 정상부 풍경은 예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 많아요 이게. 그래 기후도 좀 이래 좀 다시 좀 배치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기후도 또 많을 거라고요 산에 가는 거. 매년 1월 1일이면 발 디딜 틈 없이 해맞이 인파로 붐비기도 하는데 정작 넓지 않은 정상부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해맞이 할 때라든가 그럴 때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럴 때 좀 느리면 좋긴 좋은데 뭐 여기는 헬기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넓어야 되니까. 등산로에 별도의 조명 시설이 없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어두울 때 산을 찾는 사람들이 특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밤에나 새벽에나 저희들이 올라올 때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앞산처럼 좀 밝고 환하게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게 됐습니다. 와룡산 해맞이 누리길 자락길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주민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총 5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달서구 정상부 헬기장 주변으로 전망 데크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체육시설도 확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 주시면 이 달서구 주민들이 많은 편리함을 느끼겠죠. 운동하기도 좋고 건강 유지하는 데도 좋고. 와룡산 해맞이 누리길 조성 사업은 이곡 중학교를 출발해 헬기장과 선원공원, 용강서원을 연결하는 총 연장 2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자락길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어서 와룡산이 주민 친화 공간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시민제보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제보 상황실을 통해 대구시와 시교육청 행정의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한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감사 후 제보자에게 통지하고 우수 제보자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급한 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이 최근 소진됨에 따라 이번에 30억 원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 쓸 수 있으며 달성군은 대출이자의 2%를 2년 동안 지원합니다. 기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시행한 최대 500만 원까지의 신용 보증도 계속 유지됩니다. 추석 연휴 동안 대구시와 구군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구시는 명절 장보기를 돕기 위해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8개소를 27일부터 개방하고 구군 공영주차장과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은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개방합니다. 추석 연휴 중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은 총 715개소 35,767면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코로나19는 사실상 종식됐지만 대구 지역 대중교통 이용객은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1억 1천만 명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84%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은 2,577억 원까지 올랐고 도시철도 역시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달서구 상인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홀몸노인과 국가유공자 30가구에 추석 선물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만든 명절 음식을 나누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화원 전통시장에서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가을철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인플루엔자 접종도 독려했습니다. 중구청이 향촌동 수제화 골목 일원에 빨간 구두 아가씨 노랫말 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건립했습니다. 조형물은 대구 중구 출신 가수인 남일해의 대표곡을 주제로 한 구두 모양, 레코드판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서구청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선물 세트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이나 재포장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누군가에겐 소박한 짜장면 한 그릇일지라도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무엇보다 든든한 한 끼 식사일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끼니를 거르는 주변 이웃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